이 사연은 부산 지역의 한 백만장자 할아버지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아픔과 상실,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의 감동이 담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부산의 작은 어촌 마을. 이곳에서 김만수는 생선잡이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의 강인한 체력과 바다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그를 바다의 신이라 불렀죠. 3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 팔은 수년간 그물을 당기며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도 같이 가요. 8살 민준이가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민준의 눈동자에는 바다에 대한 호기심과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만수는 민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좋은 날이니 함께 가자. 하지만 배 위에선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네, 약속할게요. 민준의 웃음소리는 부산 바다의 파도 소리보다 더 청량했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배로 향했어요. 민준의 오른쪽 손목에는 지난주 낚싯줄에 긁혀 생긴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선명했지만 민준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죠. 아버지, 이 상처 보세요. 진짜 어부처럼 됐죠? 만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는 이제 진짜 어부가 됐구나. 하지만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상처는 평생 남을 수도 있으니까. 배를 준비하는 동안 민주는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바다 생물에 대한 이야기,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큰 물고기는 어떻게 잡는지. 만수는 모든 질문에 자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죠. 그날은 날씨가 좋아 물결도 잔잔했어요. 만수는 경험 많은 어부의 감각으로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빨리 구명조끼 입어야 해. 만수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자신도 준비를 갖추었어요. 바람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고 잔잔하던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민준의 작은 목소리가 바람 소리에 묻혀갔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용기를 북돋았어요. 하지만 자연의 위력은 인간의 의지보다 강했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사나워졌고 하늘은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민준아, 내 손 꼭 잡고 있어. 절대 놓치지 마. 만수는 한 손으로는 배의 키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민준의 작은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배는 마치 장난감처럼 파도에 휘둘렸어요.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준의 비명이 폭풍우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지키려 했지만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어요. 배가 뒤집어지는 순간 만수는 민준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만수의 절규가 폭풍우 속에 묻혔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아들을 찾았지만 까만 바닷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구조대가 그를 발견했을 때 만수는 혼자였습니다. 해변에 도착한 만수는 무릎을 꿇고 바다를 향해 외쳤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돌아와. 제발, 돌아와. 그의 절규는 바다의 파도 소리에 묻혀갔습니다. 수색은 3일 동안 계속되었지만 민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준은 실종 처리되었고 만수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민준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대신 그는 민준의 옷과 장난감을 그대로 두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기다릴게, 민준아. 하지만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잃은 고통을 잊기 위해 모든 시간을 일에 쏟았어요.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시장에 팔고, 그렇게 그의 고통스러운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만수의 머리카락은 이제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변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작은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김만수는 부산을 넘어 전국에서 알아주는 김씨수산그룹의 회장이었죠. 회장님, 오늘 오사카에서 온 바이어들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부산 해운대 고층 빌딩의 맨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는 그 옛날 그가 작은 배를 타고 다니던 그 바다와 같았지만 그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정을 좀 미뤄주게. 오늘은 부산항에 직접 가봐야겠어. 비서는 놀란 얼굴이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오늘은 그날이었으니까요. 민준이가 사라진 날. 만수는 매년 이날이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백만장자가 되어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죠. 만수는 운전기사의 안내를 받아 차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8살 민준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부산항으로 가자. 차는 조용히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부산의 풍경은 2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만수의 기억 속 바다는 여전히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만수는 혼자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따라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는 항구 끝에 있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많이 변했지? 이제 대기업 회장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더구나. 만수는 마치 민준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다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그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김씨수산이 이제 국내 최대 수산물 유통업체가 됐어.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목각배를 꺼냈어요. 민준이 좋아하던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이날이면 새로운 목각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웠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배가 민준이가 있는 곳까지 닿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올해도 행복하길 바란다, 아들아. 만수가 막 목각배를 바다에 띄우려는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만수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 해도 시간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법이죠. 사무실로 돌아온 만수는 곧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에서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고 신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직원들과 대화하는 그의 모습은 완벽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민준이 있었어요. 회장님, 내일 인수 예정인 부산항 어선 관련 서류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비서가 내민 서류를 만수는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김씨수산은 이제 단순한 유통업체를 넘어 어선과 양식장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만수는 부산항에 있는 오래된 어선들을 인수해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부산항으로 가서
어선들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네. 일정을 잡아주게.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잠을 설친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60이 넘은 노인의 얼굴이 그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의 얼굴에 주름을 새기고 머리카락을 하얗게 만들었지만 그의 의지만큼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은걸. 만수는 왠지 모를 설렘을 안고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의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그 예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만수는 곧 인수 예정인 어선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배들이었지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어요. 그는 직접 배에 올라 상태를 확인하고 선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여러 배를 둘러보던 중 만수의 시선이 한 배에 고정되었습니다. 행운호라는 이름의 그 배는 다른 배들보다 상태가 좋았고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이 배는 누가 관리하고 있지? 최영우 선장이라는 분이십니다. 저기 오시네요. 직원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40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그의 눈빛,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운호의 선장 최영우입니다. 선장의 목소리는 바다처럼 깊고 단단했습니다. 만수는 그를 바라보며 왠지 모를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무언가 익숙한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김만수 회장님이시죠? 오늘 방문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호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수는 아직도 멍한 상태로 그를 바라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 반갑네. 자네의 배가 가장 상태가 좋아 보이는군. 감사합니다. 제게 이 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일부니까요. 영호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또한 젊은 시절 그랬으니까요. 그들은 함께 배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만수는 그의 전문성과 열정에 감탄했어요. 선장님은 어떻게 어부가 되셨나요? 만수가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제 과거는 좀 특별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바다에서 구조되었어요. 한 어선이 폭풍우 속에서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만수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언제 그런 일이? 20년 전쯤이요. 제가 8살 때였습니다. 그때 기억은 거의 없지만 저를 구해준 분들이 말해주셨어요.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전 8살. 민준이가 사라진 때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우연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만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감정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혹시 당신의 과거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영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거의 없습니다. 폭풍우, 물속의 공포, 그리고 누군가가 내 손을 꽉 잡았던 느낌. 그게 전부예요. 만수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영호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영호의 오른쪽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작은 흉터가 선명했어요. 낚싯줄에 긁힌 듯한 상처였습니다. 그 흉터는? 영호는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오래된 기억 중 하나예요.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는 모르지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조심해. 상처는 평생 남을 수도 있으니까라고 말하는 걸 들어요.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민준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만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내일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영호는 약간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미소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게는 영광입니다. 만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영호의 모습으로 가득 찼어요. 그 눈빛, 그 미소, 그 흉터. 정말 민준일까? 20년 동안 바라던 기적이 정말 일어난 걸까? 만수는 민준의 사진을 꺼내 영호의 얼굴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물론 20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눈의 모양, 코의 선, 닮은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다음 날 만수는 영호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일찍 도착해 기다렸어요. 김 회장님, 이렇게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호가 도착하자 만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안 깨나. 음식은 내가 미리 주문해놨네. 만수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만수는 영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갔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라 18살에 바다로 나갔고 열심히 일해 30에 자신의 배를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는 바다를 사랑했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장님, 아니, 영호 씨, 실례지만 DNA 검사 한번 해보지 않겠나? 만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영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DNA 검사요? 무슨 말씀이신지. 만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그 아들의 손목에 있던 상처 이야기, 그리고 어제 영호의 손목에서 그 흉터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까지. 만수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아들 민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제발, 한 번만 검사해보자. 영호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평생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검사해보죠. 이틀 후 만수와 영호는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DNA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만수에게 평생처럼 느껴졌어요. 영호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김만수의 아들이라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이를 꺼냈어요. 일치. 99.9% 일치.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고 영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동시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아. 만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원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영호, 아니, 이제는 민준이라 불러야 할 그의 입에서 마침내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만수의 떨리는 손이 민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 전 그 8살. 소년의 얼굴은 이제 30살 남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같았어요. 맑고 순수한 바다처럼 깊은 눈동자. 정말, 정말 내가 맞구나.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더 깊이 가져다 대었어요. 그들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의 세월, 수천 번의 그리움, 끝없는 기다림이 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내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만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거의 없어요. 다만 폭풍우 속에서 물에 빠졌고 어느 어선이 저를 발견했다고 들었어요. 그때 제 이름을 말하지 못했고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죠. 민준의 말에 만수는 더 깊이 울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수색대를 고용했는지. 하지만 바다는 너무 넓었고 민주는 이미 다른 배에 구조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것. 만수는 민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다시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죠. 민준도 아버지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낯선 동시에 무척이나 익숙한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수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떻게 사업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매일매일 민준을 기다려왔는지. 이게 내 방이야. 2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 왔어. 만수는 민준을 자신의 고급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안의 한 방은 8살 민준의 물건들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작은 책상, 공룡 인형들, 그리고 바다 그림이 가득한 스케치북까지. 아버지, 이렇게까지. 민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걸으며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어요. 그의 손이 책상 위에 놓인 스케치북에 닿았을 때 무언가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 내가 항상 바다 그림을 그렸지. 바다와 배, 그리고 우리 가족. 민주는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넘겨보았습니다. 서툴게 그려진 바다와 배,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춤추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탔던 날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순간들. 만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서두르지 마. 천천히 기억해도 돼. 우리에겐 이제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날 만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의 행복을 모두와 나누고 싶었던 거죠. 20년 전 저는 폭풍우 속에서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세우고 수산업계에서 성공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일에 몰두했던 거죠.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저는 부산항에서 제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DNA 검사 결과 그는 분명 제 아들 김민준이었습니다. 회견장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재회는 소설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앞으로 제 아들은 김씨 수산의 이사로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미 바다와 수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 충분히 역할을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주는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회사에서 일해도 될까요? 저는 그저 작은 어선의 선장일 뿐인데. 만수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다에서 배운 것들은 어떤 대학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남은 인생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20년의 세월을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구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자신이 부산의 대부 김만수의 아들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 만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세상의 어떤 부하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만수와 민준이 재회한 지 반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부산항에 정박된 새 요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호라는 이름이 새겨진 우아한 요트였어요. 어떤가? 마음에 드나? 만수가 환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감동한 표정으로 요트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아버지. 하지만 이렇게 비싼 선물은 20년 동안 주지 못한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바다로 나갈 수 있잖아. 만수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변화된 삶에 적응 중이었어요. 작은 어선의 선장에서 대기업 이사로, 고아에서 재벌가의 아들로.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그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버지와의 재회였습니다. 다음 주말에 함께 항해를 떠나볼까요? 민준의 제안에 만수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처럼 함께 바다로 나가고 싶었어요. 물론 이번에는 작은 어선이 아닌 고급 요트로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닌 즐거움을 위한 여행이었지만요. 회사에서도 민주는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임원들과 직원들이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그의 성실함과 바다에 대한 깊은 이해는 곧 모두의 존경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부들과의 협상에서 그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준 이사님이 계시니 어부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공급망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사업부장의 보고에 만수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회사에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며 더없이 행복했어요. 아버지, 어부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어느 날 민준이 만수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인가? 폭풍우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부 가족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저처럼 바다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만수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자 했어요. 그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즉시 승인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가 이룬 성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김민준 어부지원재단은 곧 설립되었고 많은 어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직접 재단을 방문해 어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부산 어촌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민준 이사님 덕분에 우리 같은 어부들도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노인 어부가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뭉클한 감동이 서렸어요.
그는 자신의 운명이 바뀐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재단을 방문하던 중 한 노인 어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과거 민준을 구해준 배의 선원이었어요. 당신이 정말 그 아이인가요? 20년 전 우리가 폭풍우 속에서 구한.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날 우리는 부산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고 우리 선장님이 물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죠. 그게 바로 당신이었어요. 구명조끼를 입은 채 간신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준의 기억 속에 더 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의 공포, 아버지의 손을 놓친 순간,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의 절망을 희미하게 기억해냈어요. 우리가 당신을 배로 끌어올렸을 때 당신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다행히 살아났고 부산에 도착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당신이 깨어났을 때 자신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병원에서 깨어난 순간부터의 기억만 남아 있었어요. 그 이전은 모두 검은 안개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이렇게 살아있고 아버지와도 재회할 수 있었어요. 민주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고였어요. 이렇게 잘 자라서 다행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바다의 기적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네요. 그날 저녁 민주는 모든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만수는 노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그분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싶구나. 내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니. 다음 주 만수는 자신의 저택에서 성대한 만찬을 열었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그날 민준을 구했던 배의 선원들 모두를 초대했어요. 만수는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민준 역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들에게 마음을 다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수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만수는 선원들 각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닌 그들의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해줄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민준이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택의 테라스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도 그래, 아들아. 내가 내 곁에 있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바다는 그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지만 결국 다시 기적 같은 재회를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다음 주말 만수와 민주는 약속대로 민준호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맑은 하늘과 잔잔한 파도는 그들의 여행을 축복하는 듯 했어요. 만수는 오랜만에 직접 배의 키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능숙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직도 솜씨가 그대로예요. 민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웃음을 지었어요. 바다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법이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널 바다로 데려갔으니 넌 바다의 아들인 셈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나갔던 날들, 그물을 던지는 법을 배웠던 순간들, 그리고 그날의 폭풍우까지. 이제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날 폭풍우가 몰아치고 아버지의 손을 놓쳤던 순간도 기억나요.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그에게 큰 아픔이었어요. 내가 내 손을 더 꽉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로 매일 밤 후회했단다. 민주는 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바람에 말랐어요. 그들은 함께 바다 위에서 점심을 먹고 옛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수는 민준이 실종된 후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 매일 바다로 나가 널 찾았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단다. 그래서 수산물 유통업에 뛰어들었지.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루셨어요? 민준이 궁금해했습니다.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내가 원동력이었어. 내가 실종된 후 나는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세웠고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정직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갔지. 민준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배를 돌려 항구로 향했습니다. 석양에 물든 바다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난 슬슬 은퇴를 생각하고 있어. 이제 내가 회사를 이끌어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민주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회사를 맡는다는 건 엄청난 책임이었으니까요.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넌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내 안에는 바다의 지혜가 깃들어 있고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잖아. 무엇보다 내 정직함과 진심은 누구보다 값진 자산이야. 만수의 말에 민주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정말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믿음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최선을 다해 볼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제 곁에서 조언해 주셔야 해요. 만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만수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발표하고 민준을 김씨수산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비즈니스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일부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대부분은 민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김 회장님의 아들답게 바다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민준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과 제가 바다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김씨수산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부들의 복지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민준의 첫 행보는 지속 가능한 어업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는 무분별한 어획을 줄이고 바다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부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점차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대표님의 비전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업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수산업계의 원로가 민준의 프로젝트를 지지하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요트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거나 어부지원재단의 활동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민준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즉시 동의했어요. 그들은 부산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니? 회사에 문제라도 생겼나? 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곧 결혼할 것 같아서요. 만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들의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어요. 정말? 누구니? 어떻게 만났는지 모두 말해보렴.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단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로 어부의 딸이었어요. 그들은 바다에 대한 공통된 사랑과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영이에요. 다음 주에 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만수는 기쁨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제 그의 가문은 다시 이어질 것이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만수의 저택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아침부터 요리사들이 최고급 요리를 준비하고 정원사들은 화려한 꽃들로 집안을 장식했어요. 만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어요. 어떠세요, 아버지? 너무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소영이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자연스럽게 대해주마. 너무 걱정하지 마. 정확히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단아한 원피스를 입은 소영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안녕, 소영아. 들어오렴. 민준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소영은 심호흡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만수는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소영이라고 합니다. 소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만수는 밝은 미소로 그녀를 반겼어요. 어서 와요, 소영 씨. 민준이가 소영 씨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줬어요. 편하게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소영의 긴장된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소영은 자신이 어부의 딸로 자라면서 바다와 함께한 이야기,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어부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계기 등을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바다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부 가족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죠. 소영의 진솔한 이야기에 만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역시 바다의 위험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영 씨의 진심과 열정이 느껴지네요. 민준이가 소영 씨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만수의 따뜻한 말에 소영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만수는 특별히 준비한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소영 씨의 방문을 환영하며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 후 만수는 민준과 소영을 정원으로 안내했어요. 저녁 노을이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민준이가 돌아온 후 제가 특별히 조성한 정원이에요.
바다를 테마로 했죠. 정원에는 작은 인공 연못과 함께 다양한 해양 식물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바다와 배를 형상화한 조각상이 놓여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바다의 느낌이 그대로 담겨 있네요. 소영이 감탄했습니다. 만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다는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픔을 주기도 했지만 결국 민준이를 다시 데려다 주었으니까요. 만수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들은 정원 벤치에 앉아 바다 이야기, 미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새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저희 결혼하려고 합니다. 아버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만수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이미 소영이를 내 딸로 생각하고 있었어.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만수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그의 가족은 더 커지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준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소영의 진심 어린 말에 만수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민준이 어머니의 반지야. 내가 그녀에게 청혼할 때 썼던 거지. 이제 소영이에게 주고 싶어? 상자 안에는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민주는 반지를 소영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아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생각했어요. 그녀도 분명 이 순간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만수는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는 두 사람의 결혼식이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장소는 바다가 보이는 부산의 아름다운 교회로 정해졌고 하객 명단도 꼼꼼히 작성되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크게 하지 않았으면 해요. 소박하게 진행하고 싶어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적어도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은 초대하고 싶구나. 특히 너를 구해준 선원들과 재단의 사람들. 민주는 아버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준 모든 이들과 이 행복한 순간을 나누고 싶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 만수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내일이면 우리 가족이 또 하나 늘어나는구나. 만수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한때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내일 더 커질 것입니다. 결혼식 당일 교회는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민준의 대기실에서 그를 도와 넥타이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니? 만수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소영이와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내 어머니가 오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 했을까.
그녀는 항상 내가 훌륭한 남자가 될 거라고 믿었어.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오늘 어머니도 함께 계실 거예요, 아버지. 마침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수는 앞줄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웨딩 마치가 울리자 모든 이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소영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만수의 마음은 완전한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결혼식은 모든 이의 축복 속에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수는 신랑 아버지로서 짧은 축사를 했고 모든 하객들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어요. 특히 민준을 구해준 선원들이 참석했을 때 만수는 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 행복한 순간이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제 아들은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요. 결혼식 후 민준과 소영은 신혼여행으로 세계 곳곳의 바다를 크루즈로 여행했습니다. 만수는 그들에게 최고급 크루즈 여행을 선물했어요. 두 사람이 사랑하는 바다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만수의 저택 근처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만수는 자주 그들의 집을 방문했고 함께 식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어떠세요? 소영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 식사를 만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는 감사하게 음식을 맛보았어요. 정말 맛있구나. 소영이의 요리 솜씨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 소영은 기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만수 역시 소영을 자신의 딸처럼 아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결혼 1년 후 소영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만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곧 할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축하해, 아들아.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만수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한때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이제 그의 가족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만수는 소영을 특별히 챙겼습니다. 그는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를 소개해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직접 가져다 주었어요. 소영은 그런 시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아니야, 소영아. 너와 뱃속 아기는 우리 가족의 미래야. 내가 잘 챙겨야지. 소영의 뱃속에서 자라는 새 생명은 만수에게 또 다른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손주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소영이 진통을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만수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는 민준과 함께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소영이는 강한 사람이에요. 민준이 아버지를 안심시켰지만 만수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는 병원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며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의 긴장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만수와 민주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어요. 잠시 후 그들은 소영과 아기가 있는 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우리 아들이에요. 소영이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다가갔고
만수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감동의 눈물을 삼켰어요. 안녕, 우리 아들. 민준이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작은 손가락으로 민준의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25년 전 민준이 태어났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 가까이 오세요. 아기를 안아보시겠어요? 소영이 만수를 불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주를 품에 안았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이 그의 팔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만수가 물었습니다. 민준과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따서 만호라고 지으려고 해요. 괜찮으실까요?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이름을 물려받은 손주를 품에 안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만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손주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만호의 오른쪽 손목에는 작은 점이 있었는데 마치 민준의 어린 시절 흉터가 있던 자리와 같은 위치였습니다. 보세요, 아버님. 만호가 민준 씨를 닮았어요. 같은 자리에 점이 있네요. 소영이 가리켰습니다. 만수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어요. 이것은 마치 운명의 연결고리 같았습니다. 그는 손주의 작은 손목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바다의 축복을 받은 아이야. 만수의 말에 민준과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만호가 특별한 아이라고 느꼈어요. 그는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자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몇 개월 후 만호의 100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만수는 손주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작은 목각배였습니다. 그가 매년 민준을 기다리며 만들었던 것과 같은 배였죠. 이건 만호에게 주는 내 선물이야. 언젠가 그가 바다를 이해할 나이가 되면 이 배의 의미를 알려주렴. 만수는 민준에게 목각배를 건넸습니다. 민준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네, 아버지. 반드시 만호에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바다가 우리에게 준 아픔과 행복, 그리고 기적에 대해. 만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한 평화를 느꼈어요. 그의 인생은 큰 폭풍우를 겪었지만 결국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만수의 저택 테라스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석양이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만수는 한 팔로는 민준을, 다른 팔로는 만호를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바다와 함께 살아왔어. 바다는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기도 했지만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 만수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은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석양에 물든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시작했어요. 만호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요. 민준의 말에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한때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고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었으며 귀여운 손주까지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야.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넓게. 만수의 눈에 맺힌 행복한 눈물이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바다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파도 소리는 마치 축복의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김만수의 가족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다는 그들에게 큰 시련을 주었지만 결국 더 큰 기적을 선물했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바다처럼 영원히.